예. 기록 다시 시작했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공부할 내용 이제 처음에는 우리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할 거예요. 동적 관찰자 이거 이제 정적 관찰자까지는 끝났고요. 예, 동적 관찰자 하도록 할 건데요. 이 내용이 좀 재밌어요. 재미는 있는데 조금 뭐랄까요, 이제 코딩보다는 좀 노가다가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이제 이거 지금 뭐야 저희도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요 개념 OOP 개념 그러니까 얘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것이냐, 언제 그리고 알아볼 것이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내용을 언제 설명을 할 것인가. 왜냐면 얘를 알면은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모든 프로그래밍 과정이 거의 다 이해가 돼요. C#에서 하는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과정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얘를 언제 설명할 것이냐, 먼저 시작하자마자 해버릴 것이냐, 아니면은 좀 나머지를 이해하고 나서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그런데 지금 제가 좀 미뤘어요. 왜냐면 그래도 기본적인 문법은 알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미뤄놨고요. 사실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 이거 공부를 할 때 얘는 정말 최근에 공부한 내용이고 기존에 있던 뭐 지금 우리가 아직 공부 안 한 내용으로 하자면 예를 들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쓰이는 것 중에 인스턴시에이트라는 게 있고 인스턴시에이트라는 게 있고 그것도 이제 얘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슬라이드도 있고 뭐 UI에서 뭐 UID 이용해서 뭐 체력바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응용해서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각을 해놨었는데 잠시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델리게이트 같은 애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더 나가면 람다식이라는 애들도 나와요. 뭐 이런 애들도 나오는데 이런 거는 일단 제껴두고 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쭉 봤는데 얘네를 활용할 만한 애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오늘 할 거에 OOP를 하고 나서 CS에다 람다식을 넣어보려고 했거든요. CS에다 넣어보려고 했는데 희한하게 안 돌아가. 희한하게. 그래서 일단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얘를 쓰는 거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필요가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만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지난 시간 한 걸 프리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팹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여기 있는 이 하이어라키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여기로 끌어옵니다. 프로젝트 창으로 끌어오면은 얘가 프리팹이죠. 예전에 이제 김건영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개념이죠. 프리팹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여기서 이렇게 끌어다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직접 수정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냥 여기서 작업해서 끌어오는 게 저는 이제 기존에 쓰던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얘를 끌어다가 프리팹에 넣어주세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 맞죠? 뭐야? 잠시만요. 예, 포인터 부분 들어가 있고 이 친구를 끌어다가 프리팹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프리팹 해가지고 가공을 원으로 만들고 이 친구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게요. 네, 이렇게 가공 1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귀신을 만들도록 할 거예요. 유령을 만들 건데 이 가골 같은 경우는 정적 관찰자라고 해서 가만히 있잖아요. 얘가 시작을 해도 가만히 있는 친구예요. 예, 가만히 이렇게 뭔가 관찰하고 있는 이 모습이죠. 자,
이제 유령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 얘가 돌아다닐 거예요. 자, 유령 그러면은 오브젝트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유령은 모델스 들어가서 캐릭터스를 보면은 여기에 고스트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유령인데요. 유령 일단 끄집어 와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유령 가지고 하이라키 창에 넣고요. 자,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이렇게 생긴 친구가 배회를 하면서 이 존 레몬을 만났을 때 게임을 끝내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설정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먼저 설정을 좀 이야기를 잠시 하고 할게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게임 기획을 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배회를 합니다. 배회를 하는데 어떻게 움직이냐? 뭐 벽을 통과하거나 그건 아니에요. 벽을 통과하지는 못하고 그냥 복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정도로 움직입니다. 복도를 따라서 움직이고요. 자, 그다음 이 가골처럼 존 레몬을 바라보면 죽어요. 존 레몬이 게임이 오버가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얘가 유령이긴 하지만 얘를 쓱 통과해가 예를 들어 존 레몬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고양이가 이렇게 뒤로 왔어요. 뒤로 와가지고 얘를 쓱 지나가면은 통과가 되면은 여기 앞쪽을 관찰하고 있는 지역을 잡아 놓을 거예요. 그럼 통과해가지고 걸려서 죽겠죠. 그래서 얘는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다른 캐릭터 통과는 못해요. 자, 그런데 와서 부딪혔어요. 내가 고양이가 더 빠르니까 와서 부딪혔어 얘. 부딪혔을 때 얘가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리면 게임이 재미가 없겠죠. 그냥 뒤에가 그냥 밟아버리면 되니까 뭐 이제 적을 해치우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얘가 즉 통과 안 되는 이게 부딪히진 않는데 대신에 물리적 영향은 받지 않게 만들 거예요.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대로만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스트에 관한 설정을 할 건데요. 이 친구한테 먼저 이 친구를 보면 콜라이더가 잡혀 있지 않아요. 보면 옆에도 안 잡혀 있고 여기도 안 잡혀 있고 다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뭐 이 벽 같은 거를 인식을 하지 못하게 돼요. 또는 부딪힐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콜라이더를 입혀주도록 할게요. 애드 컴포넌트 눌러주고요. 여기에 캡슐 콜라이더를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박스 콜라이더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캡슐 콜라이더 넣어주고요. 헤이 있습니까? 자, 살짝 위로 올려주고 이걸 잡으실 때 지금 여기 매뉴얼에 보면은 뭐 이렇게 콜라이더를 이렇게 하라는 설정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설정을 제가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냐면 이걸 쓰게 되면 나중에 내가 스스로 만들고 싶어 할 때 못해요. 안 돼요. 내가 스스로 만들고 싶어 할 때 이거를 하나하나 손으로 이거 숫자 바꿔가면서 하는 건 거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는 걸로 주로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좀 안 맞으면 그냥 그때 맞출게요. 이 정도로 맞춰주고요. 자, 헤이트도 살짝 올려줄게요.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죠? 너무 두꺼운 것 같으니까 라디우스도 살짝 줄여줍니다. 그럼 2, 3이네요. 헤이트 너무 키가 큰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죠? 자, 이렇게 콜라이더까지 씌워졌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리지드 바디를 이제 얘가 물리력을 아까 이야기했죠. 물리력을 받지는 않게 하겠지만 물리력은 안 받지만 얘가 뭔가 움직일 때 다른 것이 와서 부딪혔을 때 얘를 장애물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리지드 바디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지드 바디 추가했죠. 자, 이 리지드 바디를 추가했는데 중요한 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물리력에 다른 것이 왔을 때 부딪히지 않게 해야 돼요. 자, 그걸 위해서 이런 거 닫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닫으면 되긴 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얘가 스스로 움직이고 싶어 할 때도 잘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제어하지 않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 다 체크하면 좀 귀찮죠. 그래서 요거 체크할게요. 이제 키네마틱이라는 옵션이에요. 이제 키네마틱이 이게 저도 이게 지금 영어로 찾아보면 키네마틱이 뭐 물리력의 영향을 받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리력의 영향을 받는 건데 이거를 체크한 순간부터는 물리의 영향을 안 받아요. 이게 뭔 소린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지 키네마틱을 체크가 되어 있으면 충돌과 같은 외부심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고양이가 와서 뒤통수를 후려 까더라도 얘는 외부심의 영향을 받아서 날아간다거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얘가 스스로 가가지고 부딪힌다거나 다른 캐릭터가 오브젝트가 고양이가 뒤에 와서 얘를 통과하려고 하면 통과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정을 하는 것이 이제 키네마틱이에요. 자, 심지어 들어오셨네요. 안 들어오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지금 그 윗부분에서 안 한 거는요. 유령을 애니메이션화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미리 만들어 놔가지고 지운 다음에 할게요. 자, 일단 애니메이션 폴더를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 애니메이터스 폴더를 열어줍니다. 여기 보면 고스트 샤워가 있는데 고스트 샤워가 아니라 우리는 크리에이트 들어가서 또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하나 제작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고스트 라고 만들어 줄게요. 뭐 똑같이 안 하셔도 상관없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 고스트를 더블 클릭하고 여기에 이제 또 애니메이션을 하나 넣어 주도록 할 건데요. 애니메이션은 클립은 요 애니메이션 폴더에 들어가 있죠. 열어주고 고스트 워크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스트 워크를 넣어 주고요. 자, 애니메이터까지 제작됐으면 애니메이터를 이제 고스트에 할당을 해주도록 할게요. 넣어주면은 지가 알아서 여기 고스트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잘 됐죠. 이렇게 유령이 이렇게 이러면서 돌아다닐 거예요. 이러면서.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이 유령도 가구일과 만났을 땐 가구이랑 만났을 때가 아니라 가구이처럼 고양이를 만났을 때 죽일 거예요. 죽일 거면은 똑같이 또 이걸 해야 되죠. 이거 막 포인트 오브 뷰 만들어주고 다시 막 그 코딩 뭐 이거 집어넣고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죠. 왜? 이미 있잖아요. 포인트 오브 뷰가. 이 친구를 복사에다가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여기 예제에 나온 방법은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제가 쓰는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지금 포인트 오브 뷰 이렇게 가고 이래 잡히는데 얘를 복제합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잘 모르시면 우클릭하고 듀플리케이트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럼 이 똑같은 게 두 개가 생겼어요. 똑같은 게. 자, 똑같은 게 두 개 생겼는데 얘를 끌어다가 고스트에 차일드화를 시켜줘요. 자, 차일드화 시키더라도 고스트 안에 있지만 얘는 지금 현재는 가구일 앞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위치 그리고 이미 복제한 것에 원본에 똑같은 자리에 생성이 돼서 그래요. 자, 그럼 어떤 걸 바꿔주면 되냐면요. 현재 얘를 눌러보면은 좀 재밌는 현상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포지션 보이시죠? 포지션. 자, 이 두 개의 위치는 똑같아요, 지금. 근데 포지션 얘는 0.152, 0.434, 1.13인데 얘를 누르면 마이너스 10, 0.43, 0.2예요. 왜 그러냐면 이 트랜스폼의 포지션 값은 트랜스폼의 포지션 요 값은 어디에 있는 값이냐? 무조건 페런츠의 트랜스폼 점 포지션을 0, 0, 0으로 생각을 하고 움직여요. 얘가 가지고 있는 회전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회전값을 기준으로
얘가 배치가 돼요. 얘가 배치가 돼요. 그래서 얘랑 아까 그 유령이랑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트랜스폼 포지션의 값은 달라집니다. 자, 이해되시죠? 지금 얘는 이 가고일을 중심으로 가고일로부터의 상대적 위치로 표현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가고일의 위치가 000이고 얘한테는 그거에 관한 위치가 이만큼인 거예요. 얘는 고스트의 위치를 중심으로 이만큼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0, 0, 0으로 바꾸면은 고스트의 위치 바로 앞으로 이동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위치값을 다시 잡아주면 됩니다. 다시 잡아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기울어진 상태로 이렇게 축이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은 맞추기가 힘들어요. 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살짝 바꾸도록 할게요. 여기 위쪽에 보면은 로컬, 피벗 이렇게 써 있는데 로컬을 눌러주면 글로벌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방금 로컬 축 같은 경우는 얘가 이미 고유한 가지고 있는 회전값에 따라서 얘가 조절되는 이 선도 바뀌는데 글로벌 값으로 하면 절대값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절대값으로 하고 눈앞으로 얘를 이동시켜 줍니다. 보니까 조금 너무 감지 범위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살짝 줄여줄게요. 움직이는 애니까 더 무서우니까요. 좀 감지 범위를 줄여서 양심 있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우스를 유령 눈알 정도로 맞춰주고요. 헤이트도 살짝 줄여주고. 살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범위에 닿았을 때 주기는 캡슐 옵저버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포인트 오브 뷰에는 이미 옵저버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고스트는 만났을 때 제 가고일처럼 똑같이 죽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잘 안 되시면 드릴까요? 그거 말고 이제 고스트까지. 자, 이제 고스트 이제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스트는 이제 이동을 해야 돼요.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엔트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동해요? 엔트리 같으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뭐 앞으로 이동해라 뭐 이런 식인 게 있을 텐데 얘는 조금 다르게 움직인다. 엔트리에서 그나마 비슷한 개념인 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는 잠깐 접어두고 자, 새로운 거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오브젝트 아무거나 이렇게 집어넣고 거나 이런 거 오브젝트 하나 집어넣고 이 친구를 왔다 갔다 해보도록 할게요. 대답이 또 있대요. 대충 이런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이런 코드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오브젝트가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진 않아요. 않지만 어떻게 움직이냐면 오브젝트가 특정 위치를 찍어줘요. 특정 위치를 찍어주면 지가 알아서 길 찾는 알고리즘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로 알아서 지가 찾아가요. 여기 도착하면은 자동으로 저기로 알아서 찾아갑니다.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게 하면은 왔다 갔다 배회하듯이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쓰는 것이 내비게이션이라고도 하고요. 조금 헷갈려서 제가 이 단어를 안 써요. 원래는 유니티 AI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왜 다른지는 아시겠죠? 일반적인 AI하고 달라요. 얘는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친구 가지고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고스트에 이제 얘가 AI처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다 닫아주고요. add 컴포넌트를 해주시고요. 내부 메시 에이전트라는 게 필요해요. 검색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내부만 쳐도 내부 메시 에이전트라는 친구가 뜰 겁니다. 엔터를 쳐줘서 등록을 해주시고요. 이 내부 메시 에이전트는요. 이렇게 이런 걸 결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 옆에 그 밑에 보면 뭐 스티어링, 옵스테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다 무시하고 우리가 볼 거는 이 정도라고 봐야 돼요. 스토핑 디스턴스, 다음 엑셀레이션, 스피드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핑 디스턴스는 예제 0.2라고 돼 있어요. 물론 0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런데 이때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전에 오브젝트를 뭐 배치해가지고 오브젝트끼리 움직이게 했잖아요. 그 움직이는 위치를 살짝 이렇게 벽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거나 하면은 이 위치가 막 이렇게 벽 안에 내가 배치를 했는데 살짝 안 들어갔어요. 그럼 얘가 가까이 왔는데 완벽하게 닿지 않았기 때문에 도착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얘가 이 안에서만 계속 배회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만. 그래서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긴 해야 돼요. 스토핑 디스턴스를 저도 0.2 정도만 줄게요. 너무 많이 주면은 정확한 위치로 가지 않기 때문에 스토핑 디스턴스 0.2 정도로 주고요. 스피드도 일단은 그대로 두고 했다가 고칠게요. 예제는 바로 고치라고 하는데 스피드는 그대로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고스트를 보면은 아까 콜라이더 같은 게 하나 생겼죠. 얘는 콜라이더가 아니고요. 지금 뭐냐면은 옵스테클 어비던스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비게이션 오브젝트가 인식하는 이 오브젝트의 크기예요. 콜라이더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얘 따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주는데 웬만하면 콜라이더랑 크기가 같으면 좋겠죠. 그래 콜라이더 크기를 볼게요. 콜라이더 크기를 보니까 저는 라디우스 0.2 이거 아닌데 0.23으로 잡았네요. 그럼 저도 0.23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 캡슐 콜라이더와 얘가 같아지겠죠. 헤이트도 줄여줄게요. 그냥 이 정도로. 자, 그러면 얘는 이 정도 크기를 이 아이의 크기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내부 메시 에이전트가. 자, 그러면은 이제 내부 메시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코딩을 해주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그대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여기 있는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크립트를 작성하라 돼 있는데요. 스크립트 먼저 작성하도록 할게요. 스크립트에서 클릭해 주시고 create C# 스크립트 한 다음에요. 웨이 포인트 페트롤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웨이 포인트 페트롤이고요. 자, 스크립트 열어 주시고 이제 이 친구를 이제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이 친구는 내가 지정한 아까 전에 그 오브젝트 같은 거를 아까 뭐 오브젝트 같은 걸 그 맵에 배치를 해놓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유령이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하게 만들 거예요. 그거를 하는 코드를 여기에다 심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부 메시 에이전트를 쓰기 위해서는 이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using unity engine AI예요. 얘는. AI를 넣어줍니다. 실제 작동하는 것도 AI처럼 움직이긴 해요. 자, 그다음 이걸 넣으면은 이제 이런 걸 넣을 수가 있어요. 내부 메시 에이전트. 아까 전에 우리 내부 메시 에이전트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름을 에이전트라고 할 거예요. 에이전트라고 해주고요.
여기서 당연히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퍼블릭으로 해가지고 얘를 따로 잡아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얘를 외부에서 얘를 따로 잡아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저처럼 보이드 스타트에다가 에이전트의 할당을 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에이전트는 겟 컴포넌트 내부 메시 에이전트 해주면 되겠죠. 얘가 이미 가지고 있는 애가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는 애가 내부 메시 에이전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귀찮으니까 밖에 나가서 언제 끌고 오려면 귀찮기 때문에 그냥 이거 자주 쓰시면 편해요. 자, 그다음 이렇게 해서 내부 메시 에이전트가 유니티 상에서 이제 할당이 되겠죠. 이 친구 거 내부 메시 에이전트가 이제 오브젝트에 할당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이제 웨이 포인트를 만들어 주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만든 대로 할게요. 자, 퍼블릭. 잠시만요. 뭐가 이렇게 뜬데? 자, 다음 퍼블릭 트랜스폼 웨이 포인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 포인트를 잡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웨이 포인트 우리 뭐 이런 거를 갖다 놓고 이런 데를 움직이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데를 이렇게 움직이게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여기 갈 때 이 위치들을 다 하나하나 외부에서 잡은 다음에 외부에서 하나하나 갖다 놓을 거예요. 유니티 에디터에서 싹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 하나하나 할당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퍼블릭을 썼죠. 문제는 얘가 하나가 아니죠. 하나가 아니죠. 이럴 때 쓰는 게 뭡니까? 이럴 때 여러 개를 잡아야 된대, 변수를. 이럴 때 쓰는 게 배열이에요, 배열. 이럴 때 쓴 게 배열이죠. 자, C 언어에서 배열 사용하는 거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C 언어에서 배열을 어떻게 쓰죠? int a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는 거 보니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C샵에서는 조금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 먼저 이 클래스 이름 있죠. 그냥 이런 형태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트랜스폼이라는 형태에 G에 이걸 써줘요. 그 다음 C 언어에서는 여기에다가 크기를 할당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3, 100 뭐 이런 식으로 잡아줬을 겁니다. 크기를 할당을 해줘야만 컴퓨터상에서 메모리에 100개의 인티저 형태를 잡아놨죠. 쭉 잡아놨었는데 우리 C샵에서는 비워놓으면은 얘를 비워놓잖아요. 비워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그냥 이 배열이 있어. 그럼 나중에 들어온 숫자만큼 얘가 크기를 알아서 늘려줍니다. 이 C 언어에서는 그 비슷한 게 그 뭐야 동적 할당이라고 해요. 얘를 동적 할당을 지가 알아서 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알아서 해주고 있으니까 뭐 거기서는 뭐 메모리 누세 뭐네 해가지고 뭐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이걸 쓰기 때문에 조금 효율이 떨어집니다. C 언어보다. 그래서 실제로 빠르게 움직이는 뭐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밀하게 움직여야 되는 뭐 기계 작업 뭐 그런 거 만들 때는 C 언어를 많이 쓰는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이기도 해요. 동적 할당을 할 때도 굉장히 주의 깊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더 정확하게 더 메모리 누수가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쓴다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웨이포인트에 배열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부 메시 이 에이전트를 움직이게 하기만 하면 돼요. 에이전트를 움직이게 하기만 하면. 그래서 보이드 스타트 바로 밑에 첫 번째 목적지를 입력을 해줄 거예요. 이 친구한테. 그래서 에이전트 점 그럼 지금 내부 메시 에이전트겠죠? 내부 메시 에이전트에 set destinatio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set destination 함수예요. 자, 이 설명을 읽어보면은 내부 메시 에이전트 불리언으로 반환하는 값인데 set destination은 벡터 3라는 것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명은 set or update the destination thus
triggering the calculation for new path라고 돼 있는데 뭐냐면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 새로운 경로에 대한 그 새로운 경로를 계산해 가지고 움직이게 만드는 친구예요. 자, 그래서 그냥 set destination 클릭을 한 다음 여기 벡터 3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벡터 3를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웨이포인트에 넣어놨겠죠. 우리가 아직 안 잡았지만 나중에 잡을 거예요. 웨이포인트의 첫 번째 목적지는 제로겠죠. 자, 그런데 당연히 밑줄이 뜰 수밖에 없죠. 왜냐? 얘는 트랜스폼이고 얘는 벡터 3를 받고 있잖아요. 벡터 3 형태에 들어가 있는 거 포지션을 넣어주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목적지로 시작하자마자 목적지가 설정이 되고 지가 알아서 얘가 움직이게 돼요. 에이전트가. 자, 그러면은 얘가 진짜로 잘 움직이는지 보기 위해서 얘를 바로 움직이게 먼저 해볼게요. 이 웨이포인트를 하나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스크립트 저장해 주시고 고스트한테 웨이포인트 패트롤을 넣어줄 거예요. 자, 넣어줬죠. 자, 그랬더니 여기 보면은 아이고 확대하고 싶어라. 웨이포인트에 사이즈 제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이즈 제로라고 해서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퍼블릭으로. 여기에 1을 치면 아이고 1을 치면 하나의 트랜스폼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10을 치면 10개의 공간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자, 저는 일단 하나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군데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깥쪽에 웨이포인트라는 것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포인트는 하이어라키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이어라키에서 빈 공간에 우클릭해 주고요. create empty 해줍니다. 다음 F2 누르고요. F2 누르면 이거 바꾸는 거 알고 계시죠? 뭐 그 윈도우하고 똑같으니까요. 이게 웨이포인트라고 해줍니다. 자, 그다음 이 웨이포인트는 빈 게임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는 딱 하나예요. 트랜스폼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 웨이포인트는 위치만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승철쌤 반가워요. 자, 위치만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현재는 아니라 실제로 그것만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고 배치를 해주면 되는데 중요한 거 있죠. 보입니까 이게? 잘 안 보이죠? 우리가 유니티를 쓰는 이유가 손쉽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인데 잘 안 보여서 배치가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아이콘이에요. 기즈모라고 합니다. 기즈모 주로. 자, 웨이포인트에 기즈모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포인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어디요 이게? 이게 어디요? 알기가 힘들어요. 지금 고스트 하위로 있군요. 밖으로 빼볼게요. 자, 얘를 여기 이거 큐브 모양을 옆에 눌러주면 셀렉트 아이콘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원하는 아이콘으로 클릭을 해주면은 웨이포인트가 있는 위치가 이렇게 파란 점으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보기가 쉬워집니다. 3D 아이콘을 체크를 해줄게요. 기즈모에서 3D 아이콘을 해주면은 크기가 크게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어디에 잡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저는 y값은 0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y값 0으로 놓고 바닥에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얘를 어디에 놓을 거냐면요. 이쯤에다 놓을게요. 아무데나 가져다 놓으세요.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가져다 놓고 시작을 할 텐데 저는 움직일 건데 선생님들 건 안 움직일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설명해 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트랜스폼에 할당을 해줘야겠죠. 웨이포인트를 할당을 해줬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첫 번째 웨이포인트를 향해서 얘가 달려가야 돼요. 자, 시작을 해볼게요. 달려가는지. 자, 얘가 막 가고 있죠. 자, 구조물 있는 거 지가 알아서 피해가지고 쭉쭉쭉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서 여기서 정지했죠. 자, 이렇게 만들었을 텐데 선생님들 거는 안 움직였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한 가지 작업이 안 돼 있어요. 한 가지 작업이 어디에 안 돼 있냐? 일단 튜토리얼을 잠깐 볼게요. 이 튜토리얼에서
이미 예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 김건영 선생님께서 설명하실 때 제가 나중에 합시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실제 내부 메시 에이전트를 할 때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이게 환경이란 곳에서 먼저 나왔어요. 먼저 나왔는데 이 설명 없이 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하려고 빼놓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 다시 보도록 할게요. 환경의 5번 내부 내비게이션 메시 추가하기 부분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내부 메시, 내비게이션 메시가 메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움직일 수 있는 건지 알려줘야 돼요. 걔를 내비게이션 메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요 작업을 해야 돼요. 먼저 이 유령이 지나다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집안 전체겠죠. 이 집안이에요. 이 집안만 움직이고 있지 어디 뭐 이상한 데 돌아다니지 않을 거예요. 이 바깥쪽 같은 데 돌아다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 전체를 얘가 있는 위치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다닐 수 있는 위치로. 우리가 돌아다니는 이 집은 레벨이라는 걸로 지금 디자인되어 있죠. 레벨을 클릭을 해줍니다. 레벨을 클릭을 해주고 이 옆에 보면은 일단 이거 바꿔놓을게요. 이 스태틱이라는 버튼이 보일 거예요. 스태틱. 자, 스태틱이 뭔지 보기 위해서 이 옆에 있는 삼각형 화살표 이 콤보 박스를 눌러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면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요. 이거 이것저것 뭐 스태틱 써 있는데 이 스태틱이 뭐냐면 무언가의 영향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무언가의 영향을 받도록 하는 거. everything 체크를 해놓으면은 모든 것의 영향을 다 받는 구조로 바뀌는 거고요. nothing이면 전부 다 영향을 안 받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쓸 거는 내부 메시 내비게이션 스태틱이란 걸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스태틱을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이거 체크 전체로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거 체크하셔도 되고 내비게이션만 체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전체를 체크하도록 할게요. Yes, change shield로 눌러주세요. 방금 전에 라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클릭하면은 Do you want to enable static flag for all child objects as well이라고 써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스태틱 플래그를 여기 전부 다 지금 이거 모든 이걸 체크를 했는데 모든 차일드 오브젝트에도 똑같이 적용할래라는 소리예요. 자, no를 하면은 이 레벨 껍데기에 있는 이거에만 지정이 되는 거고 yes를 하면은 얘 하위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가 전부 다 스태틱이 붙어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yes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yes를 눌러주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레벨을 열어준 다음에 코리도어를 열어주고 그다음 드레싱을 열어주고 그다음 셀링 플레인을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이건 그냥 따라하세요. 레벨, 코리도어, 드레싱, 실링 플레인. 자, 실링이 뭐죠? 영어로? 천장이라는 뜻이잖아요. 천장. 이렇게 천장이 있어요. 이렇게 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천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장이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 얘가 내비게이션 스태틱 걸려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유령이 천장으로 돌아다녀요. 천장으로. 예. 천장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겠죠. 게임을 하는데 막 천장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해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전체 다 설정을 해줬는데 얘만 스태틱을 해제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가 됐고요. 자, 그 다음 베이크라는 걸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설정이 됐으면은 이제 베이크라는 작업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내비게이션 베이크라는 걸 해줄게요. 자, 지금 여기까지 됐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실제 내비게이션이 할 수 있도록 이 설정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걸 베이크 작업을 미리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알려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베이크라는 작업인데요. 윈도우를 클릭해서 보면요. 윈도우에 AI를 가면은 내비게이션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윈도우 AI 내비게이션입니다.
자, 클릭을 하면은 옆에 인스펙터 창에 내비게이션이란 게 딱 나오고 우리가 내비게이션 스태틱을 걸어 놓은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파란색 부분이 저 유령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나온 부분이. 유니티에서 자동으로 인식한 지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베이크라고 나와 있죠. 지금 오브젝트가 클릭되어 있는데요. 베이크라고 있는 부분을 눌러주고요. 여기 보면 에이전트 라디우스가 나오고 뭐 에이전트 헤이트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제가 설정한 대로 바꿔야 돼요. 아까 0.23으로 설정했었어요. 그다음에 에이전트 헤이트를 1로 잡았었고요. 자,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45도 각도까지 움직이고 0.4까지는 그냥 이렇게 뛰어넘어서 움직일 수 있어. 0.4는 스텝 이 정도로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까지는 AI가 쭉쭉쭉 움직인다 소리예요. 그래서 베이크를 클릭해 줍니다. 베이크를 클릭하면은 잠시의 시간이 잠깐 이렇게 되고 베이크가 끝났으면은 이제 선생님들 것도 얘가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잠시 하고 제가 배가 너무 아파서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야 씨.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 녹음 잠깐 꺼야 되는데. 아이씨 녹음 어떻게 끄지? 하겠습니다. 다 오셨죠? 자, 두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 들어왔고요. 예. 바로 시작. 소리 안 울리죠, 지금은? 자, 계속 시작할게요. 자, 내비게이션 스태틱도 됐고 이제 얘가 움직이는 것도 다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머리가 너무 아프네. 자, 고스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웨이포인트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까지 했고요. 일단 첫 번째 웨이포인트까지는 움직이는 거는 저희가 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막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려고 한다고 했죠. 자,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웨이포인트를 뭐 여러 개 잡아준 다음에 뭐 잡아주면 되는데 일단 웨이포인트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배열 보고 목적지 추가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포인트가 지금 하나예요. 이거 하나인데 얘를 여러 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를. 따다다다다다 컨트롤 D 막 갈겨주면 되겠죠. 일단은 4개만 할게요. 일단 4개만 하고요. 하나하나 위치를 조금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조금 달리 할게요. 여기쯤에 잡고 이게 기준모가 있으면 손쉽게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쯤에 잡고 마지막 거는 이쯤에다 잡아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웨이포인트를 다 설정을 했고요. 보통 이렇게 웨이포인트를 설정을 해놓으면요. 이런 곳이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으면 나중에 이제 오브젝트가 쌓이면 굉장히 이제 컨트롤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빈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이름을 웨이포인트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이 친구들을 전부 다 얘 하위로 넣어서 폴더처럼 이용을 해줘요. 그러면은 조금 더 간략하게 보일 수가 있죠. 웨이포인트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요. 이 친구들 위치를 하나하나 넣어서 이 고스트가 움직이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스트에 우리 스크립트 넣었던 거에서 웨이포인트가 지금 하나로 잡혀 있는데 얘를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포인트가 4개니까 4로 늘려주고요. 하나하나 전부 다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2, 3.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웨이포인트가 이 친구의 배열에 4개의 그 트랜스폼 배열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웨이포인트로 움직이게는 만들었어요. 즉 여기로 움직일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로 움직였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자, 그러면은 그거를 스크립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빠르면 말씀해 주세요.
자, 스크립트로 만들 텐데 이 부분은 여기 이제 어디 부분이냐? 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일단 그대로 하고 나서 여기까지는 다 그대로 하고 나서 제가 일부러 4개만 추가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있는 그대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일단 이 부분 하도록 할 건데요. 이 부분에 그대로 따라 쓰고 나서 제가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선언을 하나 해줘야 돼요. 뭔 선언을 하냐? 웨이포인트의 인덱스를 선언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왜 하는지는 설명을 해주고 해야겠죠. 웨이포인트에 이 배열 있죠. 배열을 먼저 0번 배열에 갈 거예요. 0번 배열에 접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도착을 하잖아요. 얘가 이 유령이 딱 0번 배열에 도착을 하면은 그 다음 목적지를 1번 배열로 바꾸는 거예요. 1번 배열 값으로 바꾸고 도착하면 2번 배열. 그 다음 도착하면 3번 배열. 이렇게 가겠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4번 배열 없으니까 다시 0번 배열로 가겠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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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말은 얘가 현재 지금 목적지가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는 인덱스가 하나 필요해요. 그러겠죠? C 언어를 좀 해보신 분은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를 int형으로 하나를 선언할 겁니다. int 인덱스라고 잡아줄게요. int 인덱스 뭐 잡아주고요. 뭐 이거 초기 안 해주면 자동으로 0값으로 잡히니까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도 그냥 인덱스라고 잡아주면 되겠네요. 0으로 해두셔도 상관없어요. 이건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void 업데이트 문에서 도착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한 다음 알고리즘이 이렇게 되겠죠. 알고리즘이 도착을 했니? 도착했어? 했으면 이제 맞으면은 다음 인덱스 넘기겠지. 인덱스를 높이고 하나 높이고 그 다음에 다시 데스티네이션 설정 이렇게 하겠죠. 데스티네이션을 설정해주고 아니야? 아니면은 그냥 씹어 도착했는지 확인해. 이런 알고리즘으로 짜줘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확인하는 코드가 있으면 되겠죠. 자, if 해준 다음에요. 에이전트에 remaining distance가 이거는 remaining distance는 뭐냐면은 도착할 때까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이 거리를 알려주는 애예요. 보면은 플롯이라는 형태로 얘가 반환값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플롯으로. 무슨 얘기냐? 에이전트가 목적지에 얼만큼 거리를 남았는지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좀 다르게 짜보려고 했어요. 좀 쉽게 뭐 폼은 돌려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몇 가지 좀 오류가 있어서 지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 나온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remaining distance가 에이전트의 스토핑 디스텐스보다 짱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스토핑 디스텐스가 우리가 아까 0.2F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 야, 0.2F보다 작아? 아이고.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이거랑 똑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아까 설정한 값을 그대로 활용하면 더 명시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에이전트 그 남은 거리가 스토핑 디스텐스보다 짧으면 도착했다 소리죠. 도착했으니까 다음으로 인덱스를 넘겨주면 되겠네요. 인덱스를 넘겨주면 되는데 인덱스를 뿔뿔 해주면 되겠죠. 인덱스를 뿔뿔 해주면 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냐? 여기서 아까 만약에 아까 1번, 2번, 3번, 4번까지 왔어요. 0번이죠. 다시 0, 1, 2, 3까지 왔어요. 3까지 오고 다시 했을 때 4로 늘어가면 안 되죠. 다시 0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수학적으로 해결을 했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 인덱스 더하기 2를 해줘요. 자, 이것까지 됐죠?
그 다음 요걸로 나눠줍니다. 웨이포인트 랭스로 나눠줘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인덱스에 2를 더한 것까지는 이해되죠. 2를 더했는데 요게 뭐냐면요. 이 뒤에 걸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예요. 나머지. 나누기 하고 나머지. 우리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 나머지를 해주는 연산자가 요거예요. 요거. 퍼센트. 이게 꽤 많이 쓰입니다. 자, 그 2%로 나눠주는데 뭘로 나눠준다? 웨이포인트의 랭스로 나눠준다.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배열의 길이만큼이에요. 지금 배열의 길이가 몇이죠? 4잖아요. 4로 나눈 나머지를 줍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더했는데 자, 맨 처음에는 0일 거예요. 0. 0이죠. 자, 0이 들어오니까 1이 됐죠. 4로 나누니까 나머지 1이잖아요. 그럼 인덱스 1이 되겠죠. 그러죠? 자, 한 바퀴 돌면은 1이 됐어요. 자, 이렇게 쭉쭉쭉 올라다가 얘가 3이에요. 아, 2예요, 2. 얘가 3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 더해지니까 4가 됐죠. 4가 됐는데 랭스가 4니까 나머지면 나눠 떨어지죠. 다시 0이 됐네요. 그러죠? 4가 되는 순간 0으로 돌아가는 이런 코드를 짠 겁니다. 사실 포문으로 돌리는데 이게 안 됐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맞으면은 이렇게 넘겨라.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은 사실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서 다시 설정을 해주는 거죠. 에이전트의 데스티네이션을 바꿔주면 되겠죠. 데스티네이션은 웨이포인트 인덱스 값의 포지션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아까 위에 거랑 똑같죠, 이거랑. 이거랑 똑같습니다. 사실 AI 내부 메시 에이전트를 쓰는 거는 그냥 이 셋 데스티네이션 가지고 그냥 장난질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얘 가지고 그냥 장난질 하는 것이 이 과정이에요. 전부 다. AI 쓴다 뭐 내부 메시 에이전트로 막 오브젝트가 막 자동으로 자기가 막 길 따라서 가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장을 해 놓고요. 빠른 말씀해 주세요. 자, 그다음 예. 아, 예. 자, 그다음 잘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령이. 자, 유령이 잘 따라가고 있네요. 자, 따라가고 도착하니까 자, 다음 웨이포인트로 가고 있죠. 지가 알아서 벽을 피하면서 알아서 가고 있어요. 자, 웨이포인트가 이거였나 보네. 요거 들어서 도착하니까 또 딴 데로 가고. 왜 여기 안 가지? 다음으로 잡혔나? 한번 좀 기다려 볼게요. 가는지. 여기 막혔어? 세 개만 넣나? 아닌 것 같은데. 새로. 어떠니? 일단은 설명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이 유령이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보면은 물론 이렇게 빠르게 하면은 재미는 있겠지만 너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어떤 거 조정하냐? 아까 전에 하다 말았던 거 있어요. 내부 메시 에이전트에서요. 스피드가 있습니다.
고스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보면 내비게이션의 스피드가 있죠. 얘를 1.5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속도가 어느 정도 잡혀서 조금 하기 편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설명한다고 했던 것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 이제 고스트를 프리페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트를 프리페파로 프리팹에 고스트를 넣으면은 끝이에요. 오리지널 프리팹 만들어주고요. 얘만 이렇게 쭉쭉쭉 배치해주면 끝나는데 이제 이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죠. OOP에 관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이제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정리를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얘는 옆을 좀 보고, 옆에 띄워놓고,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유니티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제가 프리페파를 했잖아요. 프리페파하는 이 친구들은 실제 영화에 출연하지 않아요. 영화에 출연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유니티라는 것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다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영화에 출연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벤치에서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진짜로 출연하려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하이어라키 안으로 쏙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출연진이 돼서 실제 활동을 하는 것이 될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실생활과는 좀 다르게 얘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간 순간부터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얘네를 다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트랜스폼 비어 있죠? 얘를 다른 거로 집어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 얘 하나만 뭐 애니메이터를 없애버린다거나 얘를 없애버린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죠? 즉 얘네는 기본적인 틀은 같은 애들인데 전부 다 다른 곳에 배치할 수 있고 다르게 생기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요거는 무언가 추상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는 구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실제로 작동을 하지 않아요. 실제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작동을 하지 않는데 여기로 가져온 순간 구체화가 되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되고 그 순간부터는 얘와 얘는 별개예요. 사실은. 얘를 바꾸면 얘가 바뀌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들어온 구체화된 거는 달라집니다. 전부 다 따로 활동하게 돼요. 이것도 객체 지향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이것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긴 한데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이 오브젝트, 에디터 상의 오브젝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도 말하냐? 모든 스크립트나 모든 거를 전부 다 이런 객체 지향식으로 만드는 것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게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걸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같이 들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에 어떤 게 있냐? 먼저 이런 게 있다고 봅시다. 뭐 붕어빵 트리라는 게 있어요. 붕어빵. 제가 붕어빵을 팔려고 해요. 제가 붕어빵을 팔려고 하는데 붕어빵을 팔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죠? 붕어빵 틀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붕어빵 틀을 만들었어요. 자, 붕어빵 틀을 만들어서 내가 붕어빵을 팔려고 할 때 붕어빵 틀이 있으니까 이거 좋다. 뭐 손님이 온 거예요. 손님이 와가지고 붕어빵 하나 주세요 했을 때 이 붕어빵 틀을 줍니까? 아니죠.
붕어빵 틀로 구워내서 만든 붕어빵을 줄 거예요. 그러죠? 자, 그런데 이 손님이 와서 그런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저는 팥붕어빵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 붕어빵 틀에 팥을 넣어가지고 만든 붕어빵을 만들어서 주겠죠. 그러죠. 그런데 두 번째 손님이었네. 얘는 슈크림으로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같은 붕어빵 틀에 안에 있는 내용물을 슈크림을 넣어서 만들어서 얘한테 주겠죠. 자, 이때 이 붕어빵 틀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얘를 클래스라고 해요. 얘를 클래스라고 해요. 그럼 이 붕어빵은 뭐냐? 이 붕어빵들을 객체라고 해요. 클래스만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는 틀만 있는 거예요. 틀만 있고 실제로 붕어빵을 구워서 내야만 실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이 클래스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 클래스가 정확히 어떤 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냐? 예를 들어 이런 걸로 생각해요. 클래스는 뭐 교실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클래스는 종이에요, 종. 종속과목 관문계 있죠. 그 생물학에서 말하는 그 종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개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클래스를 개라고 만들었어요. 클래스 개라는 걸 만들고 여기에 개의 공통적인 특징을 넣어 놓는 거예요. 어떤 거? 개는 뭐 귀가 두 개다. 뭐 그리고 뭐 털이 있다. 그다음 뭐 이 덩치가 어느 정도 있다.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클래스의 이 개라는 공통점을 만들었어요. 자, 얘는 공통적인 이런 것만 있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구현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 이 클래스에서 자, 새로 만들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 자, 넌 개는 개인데 네 이름은 치와와야라고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치와와야라고 붙여두고 이 치와와의 귀는 어떻게 생기고 털은 무슨 색이고 덩치는 어떤 거고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또 다른 개를 만드는 거예요. 자, 너 개는 개인데 너는 이번에는 뭐요? 이거 뭐야? 뭐 리트리버요. 리트리버야 이러고 하면은 너는 이렇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하냐? 얘를 인스턴스화라고 해요. 인스턴스화라고 합니다. 클래스에서 뽑아서 만드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했던 모든 프로그래밍이 객체 지향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어떤 것이 객체 지향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전부 다 객체 지향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부 메시 에이전트라는 원래는 이 클래스가 있어요. 얘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에 에이전트라는 이름으로 내가 인스턴스를 만들 거야. 인스턴스를 만들 거야. 만들 거니까 일단 잡아놔라고 한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선언이 원래는 C 언어에서 생각을 하면 이 선언이라는 거는 뭐냐면 메모리상에 내가 인트형을 쓸 거니까 그 뭐야 4바이트 그 잡아놔라고 하는 게 선언이었어요, 원래. 그러죠. 그런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 내가 이걸 만들 거야. 그러니까 이 클래스를 가져다가 인스턴스화를 시킬 거니까 준비해. 이게 선언이에요. 그럼 이건 마찬가지죠. 트랜스폼을 만들 거니까 이거요. 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램은 이것처럼 메모리를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인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실제로. 인트라는 클래스에 인트형 객체를 인덱스라는 이름으로 만들 거야. 준비해놔 이거예요. 상당히 개념이 다르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쓴다? 그런데 나는 퍼블릭으로 쓸 거니까 밖에서 가져올 거야. 그렇지 않으면 에이전트라는 이 친구는 일단 지금 틀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틀에서 이제 빵을 구워내려고 하고 있는 거야. 이 빵을 뭘로 집어넣을 거냐? 얘가 가지고 있는 내부 메시 에이전트로 가져다가 만들어라고 한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이게 이걸 가져다가 똑같은 걸 만들어서 찍어낸 거예요.
찍어낸 겁니다. 자, 이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의 모든 스크립트는 뭘로 돼 있냐? 클래스라고 돼 있어요. 즉 우리가 만드는 모든 스크립트도 전부 다 붕어빵 틀인 거예요. 얘도 전체가 붕어빵 틀인 거예요. 얘도. 무슨 말이냐? 다른 곳에서 얘를 복제하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원래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클래스만 있으면 제가 기능 안 한다고 했잖아요. 원래 기능 안 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이 클래스만 있으면 기능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스크립트를 만들고 작동하는 걸 봤잖아요. 그럼 얘가 어딘가에서 구체화가 됐다는 소리예요. 클래스만 있으면 작동 안 합니다. 당연히. 클래스만 있으면 작동 안 하고 얘가 어딘가에서 인스턴스화가 돼야 돼요. 어디서 됐냐? 우리가 했습니다. 고스트를 볼게요. 고스트를 볼게요. 여기 들어와 있죠.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하냐? 스크립트를 만들고 나면 반드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어떤 거? 이렇게 끌어서 가지고 오죠. 가지고 와서 여기 들어와서 하이어라키에 들어온 순간 얘는 구체화가 된 거예요. 웨이포인트 페트롤이라는 이 스크립트는 여기 있으면 작동을 안 해요. 당연히. 그런데 얘를 예를 들어 고스트가 아니라 가고일한테 넣어주잖아요. 그럼 가고일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죠? 얘가 인스턴스화 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 구체화가 된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클래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설명을 드릴 거냐? 인스턴스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간단히 말해 이거예요. 그럼 이걸 대체 왜 하냐예요. 대체 이런 걸 왜 해? 복잡하게 왜 하는 거야? 그냥 절차용으로 하면 되지. 왜 복잡하게 하냐?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 스타크래프트. 이 사진을 준비한다는 게 아니네. 스타크래프트라고 생각해 볼게요.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에서요. 뭐 유닛도 뭐 여러 종류가 있고 뭐 건물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테란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테란의 건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뭐 배럭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뭐 배럭입니다. 이렇게 생겨 배럭이에요. 자, 얘가 배럭입니다. 얘는 이렇게 가지고 팩토리라고 합시다. 만약 절차형 프로그램에서는 배럭에 있는 크기, 그다음 너는 건물이니까 못 움직여. 건물. 그다음 체력. 얘를 클릭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병력 이런 걸 하나하나 전부 다 짜줘야 돼요. 이걸 다 짜고 나면은 팩토리도 똑같은 걸 똑같이 다 짜줘야 돼요. 커맨드 센터면 커맨드를 똑같이 다 짜줘야 돼요. 그러겠죠? 이것도 이거 있고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줘야 돼요. 그러죠? 그런데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조금 개념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건물이라는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건물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건물이라는 클래스는 어떻게 되어 있냐? 뭐 움직이지 못한다.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다음 뭐 유닛과 뭐 크기는 뭐 어느 정도 된다. 또 생산할 때는 일꾼으로만 생산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이 지정되어 있을 거예요. 이 클래스에. 이 클래스 안에 이 건물 안에 있는 컨테이너 상에는 뭐가 있을 거냐? 건물의 크기, 충돌 범위, 생산할 수 있는 유닛의 종류, 뭐 생산 시간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쭉쭉쭉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배럭을 만들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클래스에서 인스턴스 H를 해옵니다. 클래스를 인스턴스를 해와가지고 배럭을 만든 다음에 이 배럭에 있는 배럭은 건물의 종류로 이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럼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겠죠. 이 속성들을 하나하나 입력을 해줍니다. 크기는 대충 이 정도, 뭐 4 곱하기 4다.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고 생산할 수 있는 거는 뭐 마린이다. 범위는 어느 정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요. 팩토리는 또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죠.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생산할 때 만들 때 얘를 코딩을 해서 만들 때
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얘를 설정할 때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또 어떤 것이 달라져요? 유닛하고는 다르다는 걸 바로 직감적으로 만들 수가 있죠. 유닛은 어때요? 얘는 기본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움직일 수 있다. 부대 지정이 가능하다. 어? 생산을 못한다. 똑같아요. 이런 특징들이 똑같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 유닛에는 또 유닛의 그 뭐 무언가를 다 지정을 해놓고 걔만 하나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얘네 특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성되는 것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입니다. 왜 쓰냐? 프로그래머가 편하려고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프로그래머가 편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야만 이렇게 클래스화가 이렇게 돼 있어야만 나중에 유지 보수할 때 편하겠죠. 뭔지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쓰는 것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클래스라는 개념이에요. 클래스. 방금 전에 클래스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클래스라는 것을 실제로 임의의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서 이걸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도록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무언가가 무엇인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매뉴얼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웨이포인트를 막 복제를 해요. 에디터에서 복제를 한 다음에 이 웨이포인트의 위치를 여기서 이제 매뉴얼상에서 제시를 해줬어요. 몇 콤마 몇으로 지정하고 몇 콤마 몇으로 지정하고 몇 콤마 몇으로 지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몇 콤마 몇으로 지정을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는 꽤나 귀찮은 작업이라서 얘를 우리가 웨이포인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버릴 거예요. 웨이포인트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여기에서 딱 사용하는 스크립트에서 얘를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포인트를 지정을 해서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치는 거예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클래스로란다. 이 에디터로 돌아와서요. 웨이포인트라는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C# 스크립트 한 다음에요. 웨이포인트 클래스를 이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 이제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정말 기본적인 거니까 얘는 전부 다 안 쓰고 하도록 할게요. 다 지워버리고요. 모노 비헤이비어 상속 당연히 필요 없습니다. 상속 아무것도 안 받고요. 얘네 당연히 못 받죠. 못 받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런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포인트라는 클래스예요. 그럼 여기에 뭐를 만들어 줄 거냐? 여기에 우리가 만들 웨이포인트는요. x, y, z 값을 가지고 있는 그냥 빈 게임 오브젝트였어요.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이 y 값이 전부 다 0이에요. 그래서 얘를 하나하나 입력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x, z 값만 받아서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집어넣을 때 이 x, z 값을 이용해서 설정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x, z를 가질 수 있는 float x, float z를 가지고 있는 이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일단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몇 가지 작업을 더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포인트 패트롤에서 이 스크립트를 이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를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집어넣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에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먼저 웨이포인트 친구를 가져다가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웨이포인트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만든 거죠? 방금 우리가 만든 요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하겠다라고 쓴 거예요. 잘 돌아가죠? 잠깐만 이거 퍼블릭을 안 썼네. 이따가 쓸게요.
미안해요. 자, 웨이포인트를 가져다 쓸 거다. 자, 그리고 void start를 그 웨이포인트를 우리는 여러 개를 잡을 거예요. 잡을 거잖아요. 웨이포인트를. 그래서 배열로 잡아줄게요. 배열로 잡았죠. 자, 그 다음 이 웨이포인트가 밖에서 지정할 수 있게 퍼블릭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웨이포인트로 지정한 것이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웨이포인트에 set destination의 웨이 지금 얘가 좀 달라졌죠? 전체 인덱스 점 포지션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에러가 되겠죠. 왜냐면 얘는 플로트 값 두 개만 가지고 있어요. x하고 z 값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새로운 벡터를 집어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하나 넣어 줄게요. 벡터 3 destination은 자,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벡터 3는 딱 보니까 뭐예요? 이거 클래스예요, 클래스. 얘 사용하겠다고 지금 이거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빈 껍질에 무언가를 넣어야 돼요. 이때 쓰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때 쓰는 게 new예요. new예요. new를 쓰는 순간부터 이 뒤에 있는 거는 new 뒤에 있는 얘는 이 뒤에 있는 클래스가 하나 나옵니다. 이 클래스 값을 생성을 시킨 거예요. 인스턴스를 만든 거예요.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할당이 한 거예요. 예, new를 쓰는 순간. 무언가를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값을 쭉 잡은 거예요. 쭉 잡고 한꺼번에 넣겠다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new 했는데 얘가 벡터 3니까 뭐겠어요? 당연히 벡터 3고요. 여기에 우리가 가져온 만든 값을 넣어주면 이제 웨이포인트 인덱스에 x 0 y 값은 0이었으니까 무조건 그 다음 웨이포인트 즉 z에 인덱스에 점 z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죠? x하고 z에 빨간 줄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래서 보면은 보호 수준 때문에 웨이포인트 x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라고 돼 있죠. 왜 그러냐? 앞에 뭐 안 붙였었죠, 아까. 퍼블릭으로 잡아줘라 이 소리예요. 잠재적 수정 상황 이럴 때는 표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지? 왜 그러지? 아니면 Alt 엔터를 때려주면 됩니다. Alt 엔터 해주면은 인수 이름 x 추가 뭐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뭐 이렇게 바꿔줄까? 아니면 뭐 이렇게 바꿔줄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이렇게 하면은 조금 복잡해지네요. 그러면은 웨이포인트에 들어가서 여기에 뭐를 들어간다? 퍼블릭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걸 쓸 때는 거의 다 퍼블릭으로 잡아줘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퍼블릭으로 잡아줬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딱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x, z의 값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뭐요? 뭐 안 눌렀는데? 뭐지? 왜 때문이지? 자, 여기에 데스티네이션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데스티네이션 값을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여기에 넣어주면 되겠죠. 이건 제가 다르게 썼으니까 이렇게 넣어주면은 아까와 똑같은 구문이 만들어졌고 웨이포인트만 바깥에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겠죠? 자, 근데 이 웨이포인트 같은 경우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얘 스스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인스턴스, 퍼블릭으로 만들어져서 작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죠? 퍼블릭으로 작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에디터에 들어와서 퍼블릭으로 잡았으니까 아 그럼 이제 설정을 해줘야지 하고 고스트를 딱 클릭한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어라? 없죠? 없죠? 우리가 얘 퍼블릭으로 잡으면은 웨이포인트 이렇게 여러 개 떠가지고 콤보 박스가 열리면서 웨이포인트를 입력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뜹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유니티 에디터와 그러니까 일단은 저기까지 객체적 설명했고 지금 유니티 에디터와 스크립트 간의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유니티 에디터하고 이런 C# 스크립트하고 대화를 하겠죠. 이렇게 얘가 C샵에서 만들어지면은 컴파일링 해줘요. 우리가 저장하는 순간 우리의 위대하신 마소님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컴파일링을 해줘가지고 에디터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에디터에서 C샵에 있는 거를 접근을 할 때는 얘가 언어가 같지가 않아요. 이 두 개가 언어가 같지 않기 때문에 직렬화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얘를 보내주는 거를 얘는 컴파일링해서 얘한테 보내줬잖아요. 근데 얘는 얘한테 컴파일링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뭔가를 바꿔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얘를 직렬화라고 합니다. 바이너리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진법처럼 이렇게 막 일령 이런 걸로 바꿔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직렬화가 가능하도록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웨이포인트에 위쪽에 하나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선언을 해주냐? 이때는 이걸 써줍니다. 이거 대괄호죠. 대괄호 써주고 시스템 시리얼라이저블이에요. 시스템 시리얼라이저블을 해주면은 시스템에서 이 시스템에 있는 명령어 셋을 가져다 쓴 거예요. 네임스페이스 시스템이죠. 얘는 그러니까 무시하세요. 시스템에 있는 명령어를 쓰는데 그 중에서 시리얼라이저블로 하겠다. 즉 여기 있는 클래스를 직렬화 가능한 코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만 써주면 됩니다. 아마 그거 이렇게 생겼죠. 웨이포인트가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웨이포인트가 생겼고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사이즈 한 다음에 나 4개 이렇게 하면은 4개 생겼고 여기 열린 데보다 XZ를 적어주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딱딱딱딱 적어주면은 얘가 웨이포인트의 위치를 여기에 적는 걸로 만들어주겠죠. 즉 얘를 하나하나 땅바닥에 배치를 하지 않고 얘 위치를 작성을 해가지고 집어넣을 수가 있게 돼요. 이제. 그리고 지금 이 웨이포인트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클래스를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죠. 그럼 뭐예요? 인스턴스가 된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웨이포인트는 아무런 역할도 안 해요. 그냥 뭐예요? 여기에다 자료만 얘 형태를 가져다가 여기서 지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자료를 가져다가 저장을 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고 한 가지만 이제 더 말씀드리자면 얘는 뉴를 못 때려요. 뉴를 못 때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스타트 하자마자 저기다 안 집어넣고 이거 하고 싶은데 웨이포인트 제로에다가 뉴 웨이포인트 해놓고 2를 넣고 싶어 라고 하잖아요. 에러 뜹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하면은 뉴 때리면 이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러 뜹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그 컨스트럭터라는 친구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뭐 이 잠재적 수정상을 보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Alt 엔터를 누르면 잠재적 수정자가 뜨는데 여기 보면은 생성자 이런 게 나오죠. 생성자. 자, 이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은 자, 여기에 생성자라는 친구가 생겼어요. 생성자라는 친구가 생겼는데 얘는 이제 V1, V2로 해놨는데 V1, V2 그대로 줘도 되고 뭐 없애도 됩니다. 이건 솔직히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뭐냐면은 클래스 이름과 같은 함수로 들어가 있죠. 이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이거는 클래스를
불러왔을 때 new를 때려가지고 얘를 인스턴스 할 때 이 함수가 자동으로 실행돼요. 자동으로 실행돼서 어떻게 되냐? 두 개의 인수를 받아서 여기 있는 값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거를 합니다. 이 뭐 get은 일단 무시하세요. 프로퍼티까지 아직 알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거 그냥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인트로 됐으니까 얘를 그냥 다 플롯으로 바꿔주면 돼요. 플롯, 얘도 플롯. 즉 얘는 값은 여기서 가지고 있고 이 생성자가 있으면은 여기서 new를 때려줘서 집어넣은 거를 이 함수 new를 때려서 만드는 순간 이 함수가 실행되면서 원래 있던 값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얘는 지금 이제 V1으로 바뀌었으니까 V1으로 바꿔줄게요. 저는 굳이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개념만 알아두세요. 1, 2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값에 1, 1이 들어가는 스크립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방금 설명한 이 생성자 컨스트럭터라는 친구고요.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내가 클래스를 만들어서 쓰려고 했는데 왜 안 나오냐 하면은 이 컨스트럭터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마지막 한 가지만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 OOP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런 형태 어디선가 많이 봤죠?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이거? 어떤 특정한 무언가가 있고 이 안에 인트도 있고 플로트도 있고 뭐 더블도 들어가 있고 C 언어에서 있습니다. C 언어에. 그렇죠. 구조체예요. 얘도 구조체도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 여기에 이게 과일이라는 구조체를 만들어서 여기에 뭐 첫 번째가 뭐 스트링 값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뭐 딸기다 하면은 과일 점 딸기 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구조체랑 똑같잖아요. 지금. 값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럼 정말 간단하게 객체를 이야기해 정말 간단한 이야기, 정말 이야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참고로 이건 제 친구 이제 컴공 나왔던 제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들어가지고 감명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하고 최근에 봤던 북한에서 만든 씨뿔뿔 설명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도 딱 똑같이 설명을 해놨어요. 네, 아마 이 친구가 북한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자, 정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객체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객체, 이 클래스는 그냥 객체라기보다는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 클래스는 구조체에 펑션을 넣은 거예요. 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구조체에 한마디로 함수가 들어가요. 구조체에 함수가 들어가요. 얘 지금 함수 들어온 거잖아요. 구조체에 원래는 이런 다양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이거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함수를 넣을 수가 있어요. 무언가 기능하는 무언가 함수를 넣을 수가 있는 게 구조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객체다라, 이 클래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 그러니까 C 언어가 아닌 C샵에서는 구조체가 예전에는 구현이 됐어요. 이게 구현을 만들 수 있어서 똑같이 그 C 언어처럼 똑같이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구현이 안 됩니다. C샵 버전 올라가면서 이제 안 돼요. 왜 그러냐? 야, 클래스 써. 이렇게 하거든요. 클래스 써. 너 괜히 이거 쓰잖아. 이거 쓰면은 야, 힘들어. 쓰지 마. 아예 우린 객체지향 프로그래머니까 클래스 써 해가지고 아예 구조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안 써요. 구조체에서 그냥 네 자료만 가져다 써. 이게 구조체하고 똑같잖아. 클래스에서 이거 가져다 써. 이게 구조체랑 똑같잖아. 거기에 너는 펑션까지 집어넣을 수 있어. 라고 돼 있는 것이 이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걸 이해하는 순간부터는 정말 많은 게 달라져요. 많은 게 달라집니다. 정말 많은 게 달라요. 대표적으로 저는 우리 파이썬 같은 경우도 있죠. 파이썬에서 얘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거든요. 그래가지고 AI 뭐 구현을 할 때 보면은
전부 다 이 객체를 이 클래스 불러다가 선언한 다음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파이썬 하신다는 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이걸 이해를 못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그래요. 이제 실제로 자기가 뭐 이거 AI 한다 했다고 뭐 유튜브에 올려놓은 분들 보면은 객체적인 이해 못하고 설명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진짜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거 이해하는 순간부터는 적어도 아예 이 구체적인 거 이해를 못하더라도 얘가 뭐를 썼는지는 이해가 돼요. 적어도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가 이해가 돼요. 얘가 너 이게 무슨 야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구나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 개념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설명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강의가 하나 있습니다. 두 개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이 유튜브에 있는 건데 저도 이제 이걸로 공부를 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은 이건 아니고 이거 좀 어렵게 설명해. 이 레트로란 친구가 해놓은 이거하고 그다음에 어딨냐 어딨지? 뭐 이건가?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참 재밌게 봤던 거. 이게 그 자바하고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자바가 설명이 많아요. 근데 자바에서 설명 굉장히 잘 해놓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어디 갔지? 그 아저씨 있는데 개발자 아저씨. 일단 지금 못 찾겠네요. 일단은 뭐 이건가? 이거네 이거. 얄팍한 코딩 사전 이거. 이거를 링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설명보다도 레트로 이 친구의 일단 이거 두 번째로 보시고 첫 번째로 받을 건 사실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레트로의 재민입니다. 네, 레트로 역순을 보세요. 이 레트로가 설명하는 내용은 좀 추상적이에요. 내용이 추상적이에요. 즉 개념을 설명해놨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에 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첫 번째로 듣고 이거 두 번째로 들으시면은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이해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 코드가 뭐가 나와도 무섭지가 않아져요. 그다음부터는. 이게 어떤 프로그래밍이 나오더라도 무섭지 않아지고 현대식 프로그래밍에서는 거의 무조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유니티 안 해도 돼요. 유니티를 굳이 안 하더라도 OOP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거로 넘어갈 때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부터는 마치 C 언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C 언어를 알고 있으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넘어갈 때 쉬운 것처럼 OOP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제 현대식 프로그래밍 언어 무엇을 가져다 놔도 얘 이거 이 얘기하고 있구나. 얘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네. 쟤는 저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바로바로 읽어지게 돼요. 한마디로 라틴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에서 라틴어를 알고 있으면 모든 문화권의 영어라 그 언어가 이해가 되는 것처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OOP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 두 번째 시간 OOP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 웨이포인트에 이건 제가 굳이 그냥 따로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시간 아까우니까. 뭐 집어넣는 시간 너무 아까워요. 예를 들면 지금 신의 유령 배치하기 하고 있고 신의 유령을 뭐 몇에 배치하라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이대로 해야 게임은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배치해 주시고 아까 웨이포인트 집어넣는 거를 위치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누구는 이렇게 포지하고 누구는 이렇게 만들고 누구는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거 이제 방금 전에 넣어준 이 값만 이렇게 딱딱딱딱 넣어주면 끝납니다. 딱딱딱 넣어주면 끝나요. 지금 제 거가 안 나오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이거 컨스트럭터로 지금 바꿔가지고 지금 개수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얘가 좀 셋이 같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 잡히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잡히죠. 자, 게다가 어쨌든 프로퍼티는 뭐 몰라도 되니까요. 일단 이걸로 저는 이제 바꿔가지고 여기에 그냥 이제 방금 전에 적혀있던 여기 적혀있는 값들을 그냥 해당되는 유령한테 넣어주면 끝나요. 이제 넣어주면은 얘가 웨이포인트 자동으로 찍어서 움직이는 스크립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웨이포인트는 필요 없죠.
부스트만 배치한 다음에 얘 값을 웨이포인트의 값을 잡아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고 이제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쉬는 시간에 뭐 이거 더 해보셔도 되는데 해보셔도 되고 선생님들이 뭐 자유롭게 해보셔도 되고요. 뭐 따로 과제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10분 정도 쉬었다가 보시게요. 잠깐만. 이거 내가 이거 헷갈려 죽겠네. 오케이. 어디 있어? 기록 다시 시작. 예. 지금 뒷부분을 제가 같이 뭐 이거 고스트 다시 다 배치하고 가고일 배치하고 이것까지 하는 거는 시간 낭비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 캐릭터 생성 투 동적 관절자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따로 해보세요. 따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같이 해주는 건 정말 이 아까운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이제 선생님들이 다 완성을 하시기 바랍니다.